정부가 이 출입 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두고 뭔가 말이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리 말이 다르고 장관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두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중국 내 다른 위험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도 상황에 따라 추가로 검토할 것입니다. 뭔가 또 새로운 추가 입국을 금지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했던 입국 제한이나 입국자 축소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이 급변하기 전까지는 이 현재 상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뭔가 지금 국무총리가 특히 광둥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지역을 확대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이 나왔는데 2시간 만에 장관이 없었던 일로 밝힌 뒤집은 셈입니다. 이 박상철 총재님 나오셨는데 총리가 뭘 모르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정부 내에서 2시간 동안에 무슨 다른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지금 중국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사실 전염병이라는 것이 국제 공조 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 아니겠어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일단 발원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을 차단한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죠. 예. 안에 논의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논의를 이제 총리 입으로 이야기한 경우와 또 보사부 장관 이야기한 게 좀 달라서 국민들이 혼란이 왔던 건 사실이에요. 이런 거 정말 저는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옆에 이제 전문가 선생님 계시지만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 공포에서는 좀 약간 벗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계를 소홀히 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그리고 이제는 단기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전염병을 언제부턴가 이제 국가 안보 문제와 똑같이 보거든요. 예. 비정통적 의미에서 안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1번이 정보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대처 방식인데 이 대처 방식이 이제 제가 안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민관, 산업 현장까지 총력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이 진천을 다녀온 것은 가서 너무나 그냥 낙관적인 이야기를 했다 비판도 있지만 이제는 장기적으로 대처하고 있을 때 마냥 공포심에서는 움츠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압하고 차단할 수 있다면 자신감을 가질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이제 총리하고 장관 사이의 이야기가 만약에 지금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약간 알기 때문에 별로 어리둥절하지 않지 그렇지 않았다면 상당히 반응이 예민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루 이틀 끝난 문제가 아니니까 최소한 이 컨트롤 타워, 예. 대통령 이하 총리, 장관, 특히 일선의 공직자의 이 행동 방침만큼은 마인드도 갖고 일사불란해야 된다라는 예. 우려를 던지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제 총리와 장관 사이만 엇박자나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돌직구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국 내에서 에어로졸로 인한 감염 가능성 얘기 나왔습니다. 이 말은 공기 중으로도 전파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함께 보시죠. 사실은 오늘 김정기 교수님께 가장 여쭙고 싶었던 게 이 부분이에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공기 중으로도 전파가 가능한 것인가? 정춘 상하이 민정국 부국장이 그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통한 전파도 가능하다. 에어로졸이 간단하게 말하면 대기 중에 둥둥 떠다닌다는 뜻이거든요. 바이러스가. 침방울은 1, 2m 날아가지만 이 에어로졸은 10m까지 퍼질 수 있다. 사무실 등 밀폐된 공간에 집단 감염이 가능하다라고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 에어로졸을 통해서 전파가 가능하다라고 밝힌 거예요. 침방울을 통한 비말 전파가 주된 감염 경로로 추정된다.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에어로졸 전파는 치과 때만 위험하다라고 일단은 선을 긋는 분위기. 김 교수님, 이 에어로졸 감염이 도대체 뭐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어로졸로 감염이 된다면 이거 국면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호흡기 감염병, 호흡기 바이러스엔 질병은 크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로졸 이게 공기 전파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비말 감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말 감염은 침방울에 의해서 보통은 한 1m 이내, 넓게 가면 2m 이내에서 확산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요. 이 에어로졸이나 뭐 다른 말로 공기 전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입자, 그러니까 5마이크로미터 직경보다 작은 입자에 바이러스가 붙어서
수증기와 함께 멀리 가는 거거든요.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뭐 10m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위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스 코로나가 실제로는 이제 주로는 비말 감염에 의해서 유발되지만 공기 전파도 가능은 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공식적으로. 예. 메르스는 공기 전파, 특히 에어로졸 전파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아직도 많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에어로졸 전파, 즉 공기 전파가 이루어질 거냐에 대한 거는 물음표고요. 현재 중국에서 가장 많은 임상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나 기타 다른 국가에서 발표되는 그 전파 양상을 보면 공기 전파보다는 그냥 비말 전파가 더 맞다. 왜냐하면 만약 공기 전파가 이루어졌으면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 더 큰 확산세를 보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를 전공하시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향후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에어로졸, 즉 공기 전파의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가운데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찾았는데요. 운 나빠서 감염돼도 치료받으면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의외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사회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아주 운이 나빠서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또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기만 하면 그것이 또 크게 치명률이 높은 그런 질병이 아니어서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의 말씀은 장영 교수님, 그러니까 안심하라, 걸리더라도 치료받으면 된다라는 메시지였는데 또 일각에서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감염될까봐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사실은 신종이기 때문에 중국 내 사망자 수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가운데 운 나빠서 감염돼도 괜찮다라는 말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 논란도 좀 일고 있어요. 운 나빠서 감염돼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도 예. 운이 나빠서 걸리더라도라는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확 들어왔단 말이에요. 언제처럼 확 들어왔냐면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 나눌 때도 지난 메르스 때는 뭐 소통이 안 돼서 어려웠는데 지금은 잘 됩니다라고 굳이 지난번에는 이랬는데를 집어넣었던 것처럼 어색하게 예를 들어 만에 하나 걸리시더라도 지금은 저희가 자가 치료로 나가시는 분 이렇게 했으면 자연스러운 문장을 굳이 운이 나빠 걸리더라도 이게 그럼 정부가 뭐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할까봐 그 지뢰 저기 그 정부가 잘못해서 만에 하나 잘못해서 걸렸다는 거 막 이렇게 막 강박에 있는 듯한 느낌. 그랬을지 않았을지는 물론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문장이 듣는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니라 거기서 확 걸렸어요. 운이 나빠 걸리더라도 이게 왜 운이 나빠 걸리지? 제대로 잘 대처하면 걸리지 않는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부에 손 잘 씻고 이렇게 저렇게. 근데 지금 국민들 불씨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저런 지금 정부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것 아니냐. 무증상자 감염 없다면서. 근데 우리서 마음 놓고 정부 말 대고 돌아다녔더니 무증상 감염자 나타나고. 떡하니 나왔잖아요. 이런 불신 있는 이 와중에 이제 정부 책임자가 가서 운이 나빠 걸려도라는 표현을 굳이 썼다라는 것. 굳이 안 썼어도 되는 단어가 귀에 좀 거슬렸고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인터뷰에는 안 나왔지만 또 한마디 하신 게 조금 또 걸렸어요. 아산 지역, 뭐 진천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 반대하다가도 이렇게 결국은 따뜻하게 수용하는 걸 보면서 하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따뜻하게 품어주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도 국가가 이래서 존재하는구나라고 뿌듯하게 느낀다. 전 이것도 역시 국가가 이래서 존재하는구나 뿌듯함을 느끼는 국민들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았어도 국민들이 이걸 채워주는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됐구나라고 하셨으면 오히려 국민들도 뿌듯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당신들이 안아줘서 국가가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뿌듯했다라는 또 국가를 주인공으로 넣었거든요. 여러 메시지가 물론 가신 것 네, 감사드리고 위로해 주신 것 그 마음도 감사하겠는데 그 마음이 드러나려면 또 다른 생각은 옆에 붙여지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고 어쨌거나 지금 아산 진짜 주민들 열심히 잘 하셨고요. 더 이상 확산 안 되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 이거는 전합니다. 예.